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바로 50대, 60대의 경제적 절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현재 50대, 60대의 무려 70% 이상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은퇴를 했거나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도 평균 저축액이 3천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를 넘어서 90세를 바라보는 시대인데 과연 3천만 원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요, 한 달에 겨우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우리는 IMF와 금융위기를 정말 온몸으로 겪으면서 자산을 잃었고요. 또 자녀 교육비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계획 없이 그냥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후회만 한다고 해서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행동하면 분명히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펀드. 이걸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저축이 아니에요. 세금 감면이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을 받으면서 복리의 마법으로 자산을 불려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금 50세라면 15년 뒤인 6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씩 연금저축펀드에 넣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럼 15년 동안 원금만 해도 1억 8천만 원을 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뭐가 붙죠? 바로 복리 수익이 붙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연 5% 수익률로만 계산해도요, 최종 금액은 2억 7천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매년 최대 66만 원, 15년이면 이게 거의 1,00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연금저축펀드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돈만 넣어두고 방치해요.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정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50대라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 40%, 채권 40%, 그리고 현금성 안정자산 20% 정도의 비중으로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60대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은 점차 줄이고 채권과 안정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그걸 좀 피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IRP까지 함께 준비한다면 훨씬 더 든든하겠죠. 자, 세 번째, 즉각적인 소득 창출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회사에 얽매여서 풀타임으로 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작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라도 하나 확보해서 월세를 받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요즘 전세 사기 같은 위험도 피하고 이 안정적인 월세가 기초연금하고 합쳐지면 생활에 정말 큰 보탬이 됩니다. 지난 50년간 쌓아온 당신의 경험과 노하우, 그 자체가 바로 자산입니다. 그걸 파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컨설팅을 활동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강의를 만들 수도 있고 중소기업 컨설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창작 활동으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률이 높은 우량주에 꾸준히 투자하면 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 후에는 이게 꽤 쏠쏠한 현금 흐름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생활비를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운 방법일 수 있어요. 단호하게,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다 떠나고 없는데 큰 집에 혼자 사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습니다. 주택 규모를 줄이세요. 작은 집이나 생활비가 좀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어요. 의료비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정기검진 잘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미래의 큰 병원비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건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자녀 지원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먼저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라면 이제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암울한 이야기만 드린 것 같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60대이신 많은 분들이요, 바로 이 방법들을 실행하면서 새로운 인생 2막을 멋지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고 작은 월세 부동산을 좀 알아보고 내 경험을 어떻게 팔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또 줄일 수 있는 생활비는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매달 100만 원씩만 절약하고 추가 수입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이자 없이도 1억 2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더 생깁니다. 이건 당신의 노후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50대,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의 벽이 물론 높죠. 하지만 지금 행동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연금저축펀드 운영 방법이나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